아, 할머니 청소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따지 밑단 다 졌잖아요. 8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똑바른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장영자는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영혼과 인격을 단련시켰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과 얼굴의 깊은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학생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던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강단 있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사람의 본질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그녀는 이제 그 원칙을 자신의 유일한 손녀 지은의 약혼자에게 적용해 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유명 로펌 변호사 최도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장영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의 아파트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 취업합니다. 전 재산을 딸과 손녀에게 증여하고 홀로 살아가는 그녀의 마음에는 손녀의 행복을 위한 걱정과 함께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시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특히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오랜 신념을 확인하기 위한 그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가면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벗겨진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해질녘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이 노을빛으로 물든 오후입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지하 직원실에서 장영자는 청소용 유니폼을 꺼내 입습니다. 83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모습이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군요. 거울 앞에서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귀 뒤로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잘 해내야겠다. 장영자는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평온한 노후를 즐기는 대신 이렇게 아파트 청소부로 취업했죠. 물론 이건 위장 취업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손녀 지은의 약혼자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장영자는 오래전 전 재산을 딸과 손녀에게 증여하고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손녀 지은이 약혼자 최도윤을 소개했을 때 장영자의 오랜 교사 직감이 작동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 청년에게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로펌 변호사라 조건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 사람 됨됨이는 직업이 말해주지 않는다. 직원실 문을 열고 나오자 청소 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영자는 대걸레와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죠. 오늘은 최도윤이 사는 19층을 포함한 고층부 청소 날입니다. 바닥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장영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래도 지은이의 평생을 맡길 사람인데 확실히 해둬야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장영자는 예전 교편을 잡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말했던 가르침이 있었죠. 사람의 본질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직접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장영자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최도윤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로비 바닥이 햇빛에 반짝이는 오전 9시 장영자는 대걸레를 밀며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멀리서 구두 소리가 다가옵니다. 정장 차림의 최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군요. 장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합니다. 최도윤이 장영자의 앞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물 좀 말리고 하시죠. 양복 밑단 졌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장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입주민님. 장영자가 공손히 대답하자 최도윤은 더 이상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영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운 말도 이렇게 깔보이게 할 수 있구나.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장영자는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확인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최도윤을 검색했더니 몇 주 전 그가 올린 게시글이 나왔군요. 청소 상태 불량, 고령 인력 교체 필요, 관리사무소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본 장영자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동료 청소부 김명자가 다가와 물어봅니다. 영자님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겐 눈에 가시인가 봐. 김명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 19층 변호사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눈인사도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참. 장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청소 카트를 끌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딸과 손녀를 마주칩니다. 지은은 엄마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했어요. 순간 장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들킬 뻔했네. 다행히 딸과 손녀는 장영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장영자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청소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지? 그래도 손녀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머릿속에는 딸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어머니 도윤 씨는 정말 완벽해요. 지은이한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완벽함은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저녁 무렵 19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83 노인,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영자는 19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도윤의 집 앞을 지나는 순간 문이 열리며 그가 나옵니다. 양손에는 서류 뭉치와 종량제 봉투가 들려 있군요. 장영자와 눈이 마주치자 최도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마침 잘 됐네요. 장영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최도윤은 한 손에 든 검은 종량제 봉투를 내밀었죠. 여기 종량제 봉투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요. 장영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청소부의 업무에 개인 쓰레기 처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네, 입주민님. 봉투를 받아든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최도윤은 인사도 없이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 순간 맞은편 문이 열리며 다른 주민이 나옵니다. 상황을 본 그의 눈빛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요즘 젊은 사람이 저렇게 무심할 수 있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장영자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청소 카트로 돌아가는 동안 장영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단순한 무례함인가? 아니면 청소 카트에 봉투를 놓으며 장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을 만났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는 나이가 들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휴게실로 돌아온 장영자는 봉투를 분리수거하기 시작합니다. 동료 김명자가 다가와 물어보는군요. 또 개인 쓰레기 처리해 주신 거예요? 장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이 3번째네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명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괜찮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장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김명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영자님은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거라고요. 특히 그 19층 변호사는. 장영자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합니다. 뒷면에는 최도윤이 근무하는 로펌 이름이 인쇄되어 있군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받는 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죠. 저녁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장영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시험을 해서 지은이에게 도움이 될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장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약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모습을 드러내죠. 버스에 오르며 장영자는 다짐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 손녀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 이틀 후 오후 장영자는 아파트 로비 공용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최도윤과 지은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영자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일을 계속합니다. 요즘 로펌에서 일이 많아서. 최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많이 바쁘구나. 결혼 준비는 내가 많이 도와줄게. 지은이 다정하게 대답하는군요. 그나저나 이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그 나이에 일을 하시다니. 장영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최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져요. 눈치도 좀 없고 지난번엔 내가 지나갈 때 물걸레질을 하고 있어서 양복이 다 젖을 뻔했다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래도 그분도 생계가 있으시니까 그런 나이에는 자녀분들이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그런 어머니를 둔 자식이라면 창피해서. 장영자는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청소 카트를 끌고 자리를 떠납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는 최도윤의 시선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뭔가 더 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돌아온 장영자는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만듭니다. 영자님 괜찮으세요? 김명자가 다가와 물어봅니다. 그냥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장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을 뿐이죠.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노인 청소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커뮤니티 앱에는 고령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일부 주민들은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19층의 최도윤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장영자는 손녀 지은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합니다. 할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도윤 오빠와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장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냅니다. 미안하구나. 할미가 몸이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장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는군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이 떠오릅니다. 장영자는 최도윤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1호, 2호 엘리베이터 점검 중으로 오전 중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영자는 청소 카트를 끌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고층부 청소 일정이니 2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군요. 83의 나이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5층까지 올라왔을 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최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장영자가 길을 비켜주려 하자 그는 잠시 멈춰섭니다. 아, 청소 아주머니. 장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최도윤은 그녀의 청소 카트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계속 계단을 오릅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진짜 사람은 위기 때 보이는 법이지. 10층까지 올라왔을 때 장영자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내려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군요. 아이고 할머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이 많은 계단을 어떻게 오르세요? 많이 힘드시죠? 장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20층인데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출근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그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카트를 잡습니다. 같이 가요. 저도 20층인데 같은 방향이니까요. 두 사람이 카트를 함께 끌고 올라가는 동안 장영자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20층에 도착했을 때 최도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영자와 여성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어요. 도윤 씨, 엘리베이터 언제 고쳐진대요? 여성이 물어봅니다. 방금 관리실에서 연락 왔어요. 곧 복구된대요. 박 선생님이라 불린 여성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마 청소 아주머니께서 제일 힘드셨을 텐데. 최도윤은 장영자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게요. 장영자는 복도 청소를 시작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박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최도윤의 무관심한 태도가 선명하게 대비되는군요. 복도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이 오를수록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 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넓은 시야를 가지진 않나 봅니다. 오후가 되어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장영자는 스마트폰으로 상견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틀 후면 최도윤과 정식으로 장영자로서 처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은이 정말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될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장영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 최도윤에게도 그 기회를 주자. 상견례 전날 저녁 장영자는 청소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군요. 그녀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칩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아기였던 손녀 지은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장영자는 다른 상자에서 한복을 꺼내 먼지를 털어냅니다. 연한 노란빛의 고운 저고리와 남색 치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었죠. 내일은 손녀의 상견례, 특별한 날이니 이 한복을 입기로 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소파에 앉습니다. 며칠 동안의 청소부 경험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격까지. 전화벨이 울립니다. 손녀 지은이군요. 할머니, 내일 상견례 준비는 다 하셨어요? 그럼 할미가 뭐 준비할 게 있나? 한복만 꺼내놨지. 도윤 오빠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할머니 만나는 거요. 장영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할머니, 도윤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럴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잖니. 지은이 의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선생님으로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으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말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장영자는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열어봅니다. 최근 올라온 글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군요. 청소 인력 교체 관련 의견 수렴. 그 글에는 여러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노인 인력의 체력적 한계를 지적했고 다른 일부는 그런 방식의 의견 수렴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어요. 댓글 중에 최도윤의 이름이 보입니다. 청결 유지는 주거 환경의 기본입니다. 개인 감정 없이 효율성만 봐야 합니다. 장영자는 그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게 되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다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딸이군요. 어머니, 내일 상견례 때 지은이 약혼자에 대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내가 언제 까다롭게 굴었니? 어머니는 항상 사람들을 시험하잖아요. 특히 학생들 대할 때처럼요. 장영자는 미소 짓습니다. 걱정 마라. 내 손녀 평생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너와 같단다. 늦은 밤 장영자는 베란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겠죠.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최도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가 진정한 용기와 성찰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손녀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야. 끝까지 해보자. 장영자는 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의 상견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상견례 날 오후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 앞에서 최도윤이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무새가 단정하군요. 그의 부모님은 이미 안에 들어가 있고 지은의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은의 외할머니만 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늦으시나 봐.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최도윤이 안심시키듯 대답합니다. 괜찮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천천히 오시는 거겠지. 그때 택시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리는 인물을 보고 최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노란빛의 고운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은 한 노부인이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되어 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죠. 아, 아주머니?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도윤 씨,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할머니, 도윤 오빠랑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지 않지. 하지만 도윤 씨는 나를 알고 있더구나. 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 선생님이셨군요. 지은의 어머니가 다가와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장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꾸나. 지금은 상견례가 중요하지. 식당으로 들어가는 동안 최도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는 장영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훌륭한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장영자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최도윤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성실했어요. 학창 시절에도 모범생이었죠. 그렇군요. 사람의 품성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법이니까요.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지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최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합니다. 제가 장 선생님께 신뢰를 하니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화제는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결혼식 날짜, 신혼여행 계획, 새집 마련 등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하지만 최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이는군요. 그는 가끔씩 장영자를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장영자와 최도윤은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화장실에 가거나 밖에서 전화를 받는 중이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장영자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왜 죄송한지는 알고 있나요?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고
모두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장영자가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족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가 미소 짓는 가운데 그녀는 계속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저는 선생님으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작은 침묵이 흐릅니다. 장영자는 최도윤을 바라봅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지은이의 삶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최도윤의 부모님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얼마 전부터 도윤 씨의 아파트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장영자는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부드럽게 막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걱정 말아라. 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아니... 장 선생님께 무례하게 대했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최도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더 나쁜 건 그런 행동이 누군가의 직업이나 나이를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용기지요. 상견례는 예상과 달리 훨씬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도윤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장영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고령 청소 인력 교체 안건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불어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품격을 만듭니다. 장영자는 로비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소부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주민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것이었죠. 멀리서 최도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손에는 청소 카트가 들려 있군요.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도윤 씨, 그것은 뭔가요? 아파트 청소 자원봉사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로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장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그때 지은이 다가와 장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도윤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지. 세 사람은 함께 로비를 걷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군요. 아파트 게시판에는 새롭게 달린 표어가 반짝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품격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최도윤이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래요. 계단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올라가면 되죠. 세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장영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갔구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